21회 때 문제였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격 사유가 아닌 것 찾는 거예요. 1번 미성년자는 결격 사유죠.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결격 사유. 예외가 없다. 미성년자는 무조건 나이 먹어야 돼요. 만 19세 성년자가 돼야 결격 사유 벗어난다. 만 19세는 성년자 결격 사유 아닌 거고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결격 사유. 미성년자가 결혼을 해도 결격 사유. 고딩 엄빠 다 결격 사유. 나이 먹어야 된다. 만 19세 성년자가 돼야 결격 사유 벗어나는 거. 2번 형법상 사기죄로 300만 원 벌금형 선고받고 3년 경과되지 않은 자. 결격 사유가 아니죠. 답은 2번. 우리 결격 사유가 아닌 거 찾는 거였으니까. 같은 그림 찾기. 벌금만 법이랑 액수가 중요하고 이 법 위반 300만 원 이상 벌금 선고 결격 사유예요. 다른 법 위반 벌금 선고는 결격 사유가 아니다. 형법상 사기죄로 벌금 선고 받은 거잖아. 결격 사유 아니다. 3번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 결격 사유죠. 집행유예는 집행유예 기간 플러스 2년간 결격 사유. 집행유예 기간 만료가 돼도 2년간 결격 사유가 되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 당연히 결격 사유죠. 4번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에 법인이 임원이었던 자. 해당 법인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으면 결격 사유죠. 키워드를 잘 봐라. 사유 발생 당시에 있던 임원, 사원, 이사급이 결격 사유. 사유 발생 당시 있었고 임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격 사유가 맞다. 처분 당시 그러면 안 되고 고용인 그래도 아닌 거고. 사유 발생 당시에 있던 임원 또는 사원, 이사급이 그 기간 동안 결격 사유. 5번 파산 선고받고 복권이 안 됐다. 그러면 파산자, 결격 사유. 파산자는 복권돼야 결격 사유 벗어난다. 복권 안 됐잖아. 결격 사유. 답은 2번. 우리 결격 사유 아닌 거 찾는 거에서 같은 그림 찾기. 결격 사유 아닌 거. 벌금만 법이랑 액수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법 중개사법 위반 300만 원 이상 벌금 선고 결격 사유다. 징역, 금고, 집행유예는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법이 중요하지 않다고. 형법 위반 징역 선고다. 결격 사유. 나쁜 놈. 징역은 다른 법 위반도 상관이 없다고. 나쁜 놈. 형법 위반 금고형 선고. 결격 사유. 금고도. 나쁜 놈. 징역 금고는 감옥에 간 거예요. 나쁜 놈. 결격 사유. 법이 중요하지 않다. 자, 집행유예는 감옥에 안 갔는데 나쁜 놈이라고요. 그래서 형법 위반 집행유예도 결격 사유다. 징역, 금고, 집행유예는 이 법이건 다른 법이건 상관이 없다. 벌금은 그렇게 나쁜 건 아니라고. 벌금은. 그래서 이 법 중개사법 위반 300만 원 이상 벌금 선고. 형법 위반 벌금 선고는 결격 사유 아닌 거고. 중개사법 위반인데 200만 원 벌금 선고. 결격 사유 아닌 거고. 벌금만 법이랑 액수가 중요하다. 이 법 위반 300만 원 이상 벌금 선고. 결격 사유. 징역, 금고, 집행유예는 나쁜 놈이다. 법이 중요하지 않다. 이 법이건 다른 법이건 징역, 금고, 집행유예는 선고받으면 결격 사유. 송빠. 22회 때 문제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수 있는 자. 등록할 수 있으려면 결격 사유가 아니어야죠. 결격 사유가 아니어야 등록할 수 있다. 1번 피한정 후견인 결격 사유. 그래서 등록이 안 되고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결격 사유. 그런데 피특정 후견인 그건 결격 사유가 아닌 거고. 2번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 경과되지 않은 자. 결격 사유죠. 집행유예는 집행유예 기간 플러스 2년간 결격 사유.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가 돼도 2년 지나야 돼요. 2년 경과 안 됐잖아. 결격 사유다. 결격 사유니까 등록이 안 되는 거고. 3번 법인인 개공 업무정지 사유 발생 후 업무정지 처음 받기 전에 그 법인 임원으로 선임되었던 자. 결격 사유가 아니죠. 사유 발생 당시에 있던 임원 또는 사원, 이사급이 결격 사유예요. 사유 발생 후 선임됐잖아. 그러니까 사유 발생 당시 없었으니까 결격 사유가 아닌 거다. 결격 사유가 아니니까 등록이 된다. 우리 결격 사유가 아니어야 등록할 수 있는 거. 결격 사유가 아니어야
등록할 수 있는 거. 같은 그림 찾기. 답은 3번. 4번. 업무정지 처분받고 폐업신고한 자로서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업무정지는 폐업신고한 자. 그만두면 남은 기간 동안 결격 사유. 결격 사유니까 등록이 안 된다. 5번. 자신의 행위로 공인중개사 법령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받고 3년 경과되지 않은 자. 벌금은 법이랑 액수가 중요한데 이 법 위반 300만 원 이상, 중개사법 위반 300만 원 이상, 결격 사유죠. 3년 경과 안 됐으니까 결격 사유다. 결격 사유니까 등록이 안 된다. 우리는 결격 사유가 아니어서 등록이 되는 거. 답은 3번. 같은 그림 찾기였어요. 법인 업무정지를 정리해 볼게요. 키워드 2가지만 외우시면 돼요.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에 있던 임원 또는 사원, 이사급이 결격 사유예요. 사유 발생 당시는 잘못을 할 때 있던 이사급이 결격 사유다. 자, 사유 발생 당시에 AB가 있었고 CD가 나중에 선임이 된 거예요. 그러면 누구만? AB만 결격 사유라고요. CD는 사유 발생 당시에는 없었잖아. 그러니까 처분 당시라고 하면 안 된다고. 처분 당시라고 하면 이 4명이 모두 다 결격 사유가 되는데 이 4명 중에서 AB만 결격 사유해야 한다. 사유 발생 당시에 있던 잘못을 할 때 있던 이사급만 결격 사유된다. 그리고 사유 발생 당시에 2명이 더 있었는데 고용인이었어요. 소공, 중개보조원, 고용인. 결격 사유가 아니에요. 고용인은 직원이니까 위에서 시켜서 그냥 한 거예요. 결격 사유가 아니다. 그러니까 사유 발생 당시에 있던 임원 또는 사원, 이사급이 그 기간 동안 결격 사유다. 자, 이거는 이런 취지예요. 사유 발생 당시에 있던 임원 또는 사원, 이사급 그만뒀대요. 그만두더라도 결격 사유니까 그 기간 동안은 딴 데 취업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이제 고용인은요? 결격 사유가 아니죠? 그만두고 딴 데 취업이 되는 거죠. 결격 사유가 아니니까. 사유 발생 당시에 있던 임원 또는 사원은 결격 사유니까 그만두더라도 그 기간 동안은 딴 데 취업이 안 된다. 그런 취지다. 됐나요? 송빠. 18회 때 문제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찾는 거예요. 1번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하고 10년이 경과된 자. 옆에 적어놓으세요. 뭐 어쩌라고. 자격 취득하고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대. 뭐 어쩌라고. 잘못한 게 아니니까 결격 사유가 아니죠. 설마 이런 거에 낚이지 않죠. 1번은 결격 사유 아니다. 2번 업무정지 처분받고 폐업신고한 자로서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결격 사유죠. 업무정지는 폐업신고 그만두면 남은 기간 동안 결격 사유다. 답은 2번. 3번 파산 선고받고 복권된 후 1년이 경과됐대요. 복권되면 즉시 벗어나는데 1년 지났대. 되게 여유롭게 벗어난 거잖아. 그렇죠? 복권되고 1년 지났다. 결격 사유 아니다. 4번 금고 이상형이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결격 사유 아니죠. 선고유예, 기소유예는 결격 사유가 아니다. 집행유예만 유예기간 플러스 2년간 결격 사유. 유예가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집행유예만 결격 사유다. 집행유예 기간 플러스 2년간. 선고유예, 기소유예는 결격 사유가 아니다. 5번 도로교통법을 위반해서 300만 원 벌금형 선고받고 3년 경과되지 않은 자. 결격 사유 아니죠. 벌금은 법이랑 액수가 중요하죠. 법이 중개사법 위반이 돼요. 도로교통법, 다른 법 위반 벌금 선고는 결격 사유가 아니다. 답은 그래서 2번.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찾는 거니까. 답은 2번. 업무정지 정리해 볼게요.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신고 그만둬야 돼요. 중간에 그만두면 남은 기간 동안 결격 사유가 되는 거예요. 정지는 최장 길면 6개월이에요. 업무정지 최장 길면 6개월. 그래서 6개월 업무정지를 받았어요. 중간에 그만둬요. 폐업신고. 그러면 중간에 그만뒀으니까 기간 남아있잖아요. 남아있는 요 기간 동안 결격 사유다. 그러면 폐업신고하기 전, 요 기간, 폐업신고하기 전, 요 기간은 결격 사유가 아니에요.
법조문에 폐업 신고한 자로서 이렇게 돼 있잖아. 그만둬야, 폐업 신고해야 남은 기간 동안 결격 사유. 폐업 신고 안 했으면은 그냥 업무 정지 받은 사람. 불러주는 명칭이 달라요. 폐업 신고하면 남은 기간 동안 결격 사유. 폐업 신고 안 했으면 업무 정지 받은 사람. 효과는 똑같아. 일은 못해. 결격 사유여서 일 못하고요. 업무 정지 받은 사람이어서 일을 못해요. 다만 불러주는 명칭이 다르다. 결격 사유에서는 폐업 신고하면 남은 기간 동안 결격 사유다. 폐업 신고 안 했으면 그냥 업무 정지 받은 사람이다. 자격 정지랑 비교해 보면 업무 정지는 폐업 신고하면 남은 기간 동안, 자격 정지는요 전체 기간 동안 결격 사유예요. 업무 정지 최장 길면 6개월, 자격 정지도 최장 길면 6개월이요. 근데 자격 정지는 6개월 받으면 6개월 동안 그냥 결격 사유예요. 업무 정지는 폐업 신고하면 남은 기간이고. 차이점 느낌이 오시죠? 그리고 업무 정지는 누가 받는 거예요? 개공. 자격 정지는 소공. 그래서 차이점 크게 두 가지. 일단 결격 기간에서 차이점이다. 업무 정지는 폐업 신고하면 남은 기간. 자격 정지는 전체 기간. 업무 정지는 개공이 받는다. 자격 정지는 소공이 받는다. 여기까지. 송빠. 20회 때 문제고 고용인이 될 수 있는 자는 1번 자격시험에 응시해서 부정행위로 무효처분 일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부정행위 플러스 5년간 응시결격 사유. 5년간 시험 못 봐요. 그런데 등록결격 사유는 아니에요. 등록결격 사유가 아니니까 고용인 될 수 있다. 중개보조원 될 수 있다고요. 답은 1번. 와, 어렵다 이거는. 쉽지 않네. 2번 도박죄로 금고 이상형이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징역, 금고, 집행유예는 나쁜 놈. 그래서 법이 중요하지 않다. 도박죄로 집행유예도 결격 사유예요. 이 법이건 다른 법이건 상관이 없다고. 징역, 금고, 집행유예는. 그리고 집행유예는 집행유예 기간 플러스 2년간 결격 사유인데 유예기간 중에 있대요. 당연히 결격 사유죠. 결격 사유니까 고용인 될 수 없다. 중개보조원 될 수 없다고. 3번 공인중개사법 위반해서 300만원 벌금형 선고 결격 사유죠. 3년 경과 안 됐으니까 결격 사유고 결격 사유니까 고용인 될 수 없다. 중개보조원 될 수 없다고. 4번 6개월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처분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가 안 됐어요. 질문. 결격 사유예요? 아니에요? 결격 사유 아니야. 폐업 신고를 안 했잖아요. 업무정지는 폐업 신고하면 남은 기간 동안 결격 사유. 지금처럼 폐업 신고 안 했으면 얘는 뭐다? 업무정지 받은 사람. 업무정지 받은 사람이니까 고용인 될 수 없다고요. 중개보조원 될 수 없다고. 효과는 똑같다. 어제 했었잖아. 업무정지는 폐업 신고하면 남은 기간 동안 결격 사유. 그래서 일을 못하고 고용인 될 수 없는 거고, 폐업 신고 안 했으면 업무정지 받은 사람. 일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중개보조원, 고용인 될 수 없는 거고. 효과는 똑같다. 효과는. 다만 불러주는 명칭이 다르다. 폐업 신고하고 남은 기간 동안은 결격 사유. 폐업 신고 안 했으면 업무정지 받은 사람. 4번 지문은 업무정지 받은 사람. 업무정지 받은 사람이니까 고용인 될 수 없다. 중개보조원 될 수 없다고. 정지면 가만히 있어야지. 5번 자격이 취소가 되고 3년 경과 안 됐네. 결격 사유. 자격 취소 플러스 3년간 응시 결격 사유도 되고 등록 결격 사유도 되고, 그래서 3년간 시험도 못 보고 3년간 고용인도 될 수가 없다고. 중개보조원도 될 수가 없다고. 답은 그래서 1번. 어려운 문제예요. 정리해 볼게요. 응시결격 사유, 등록결격 사유. 등록결격 사유를 줄여서 우리가 결격 사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응시결격 사유는 그냥 응시결격 사유. 등록결격 사유를 줄여서 그냥 결격 사유. 자격 취소 플러스 3년. 응시결격 사유도 되고 등록결격 사유도 되고, 얘만 응시결격, 등록결격에 중복돼 있다. 그래서 3년간 시험도 못 보고 3년간 중개보조원도 못 한다고요. 등록결격 사유를 넓게 이해하자. 중개보조원도 못하게 하는 거. 아까 문제에서 고용인도 못하게 하는 거. 그거라고.
넓게 이해하자. 응시 결격 사유는 시험 못 보는 거. 등록 결격 사유는 중개 보조원도 못하게 하는 거. 자격 취소 플러스 3년만 중복이 돼 있다. 부정행위 플러스 5년은 5년간 시험 못 봐요. 근데 등록 결격 사유 아니니까 중개 보조원 할 수 있다고. 고용인 할 수 있다고요. 5년간 시험만 못 보는 거지. 됐나요? 송빠. 19회 때 문제고요. 제가 조금 변형을 했어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는 자는 결격사유면 등록이 안 되죠. 그러니까 등록할 수 없는 사람 찾는 거니까 결격사유자를 찾는 거예요. 1번 한정의견 개시 심판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정신적인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자. 결격사유가 아니다. 선고 심판을 안 받았잖아요. 심판을 받지 아니한 자. 이 사람 뭔데? 정신적인 제약이니까 그냥 좀 아픈 사람이야. 병원에 가면 돼. 결격사유 아니니까 등록이 된다. 2번 파산 선고받고 복권된 자. 복권되면 즉시 벗어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격사유가 아니니까 등록이 된다. 복권됐잖아. 3번 거짓으로 등록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가 된 후 3년이 경과된 자. 등록 취소가 됐고 이유가 거짓으로 등록해서. 그러면 등록 취소에다가 3년을 더한다고요. 3년 더해서 3년간 결격사유인데 3년 지났잖아요. 결격사유가 아니다. 등록이 된다. 4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300만원 벌금형 선고받고 3년 경과되지 않은 자. 결격사유가 아니다. 왜냐면 다른 법 위반이잖아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줄여서 우리가 집시법 이렇게 불러. 집시법. 다른 법 위반 벌금 선고는 결격사유가 아니다. 결격사유가 아니니까 등록이 된다. 5번 금고이상형이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 경과가 안 됐어요. 집행유예기간 플러스 2년간 결격사유인데 유예기간 만료가 되고 2년 경과 안 됐으니까 결격사유. 결격사유자가 임원으로 있으면 그 법인도 결격사유. 결격사유니까 등록이 안 되죠. 임원이 결격사유면 그 법인도 결격사유다. 임원, 사원, 이사급. 임원이나 사원, 이사급에게 결격사유 있으면 그 법인도 결격사유. 그 법인이 결격사유니까 그 법인 등록이 안 된다. 답은 그래서 5번. 등록 취소를 정리해 볼게요. 등록 취소는 이유를 보고 3년 더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자격 취소는 무조건 3년 더해. 등록 취소는 이유를 보고 이유가 사망의 산, 등록기준 미달, 결격사유, 사기결 이렇게 불러요. 선고심판 이런 말이 보이면 결격사유예요. 사기결 그러면 등록 취소하고 3년을 안도한다. 사기결이 아니면 등록 취소하고 3년을 더하는 거고. 자 1번 개인 사망이래요. 개인 사망 사기결에서 4 등록 취소하고 등록 취소일에 3년을 안도한다. 쉽죠? 2번 등록 기준 미달 등록 기준 미달 등록 취소하고 3년을 안도한다. 1번 2번 쉬워요. 자, 3번 한정의견 개시 심판 이게 뭔데? 이게 뭐야? 힌트 드릴게. KKSY 결격사유 KKSY 결격사유 힌트가 더 어려워. 결격사유니까 등록 취소하고 3년을 안도한다고. 4번 파산 선고. 선고 심판 나오면 결격사유. 등록 취소하고 3년을 안도한다. 사기결. 사기결이니까 등록 취소하고 3년을 안도한다. 근데 5번 부정한 방법 등록은요. 사기결이 아니에요. 사망에서 한 등록기준미달 결격사유가 아니라고요. 선고 심판이라고 안 나왔으니까 결격사유가 아닌 거예요. 사기결이 아니니까 등록 취소하고 3년을 더한다. 3년 더해서 3년간 결격사유 되는 거고. 6번도 등록증 되어 사기결이 아니다. 결격사유 아니란 말이에요. 선고 심판이라고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5번, 6번은 사기결이 아니니까 등록 취소하고 3년을 더하는 거예요. 3년간 결격사유가 된다. 4번까지는 사기결이니까 등록 취소하고 3년을 안도하고 5번, 6번은 사기결이 아니니까 등록 취소하고 3년을 더하고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야 돼. 송빠. 22회 때 문제였고, 중개사무소 설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할 수 있는 법인, 특수법인이죠. 다른 법률 나오면 특수법인, 특수법인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둬야 한다. 틀렸죠. 답은 1번. 특수법인은 책임자 요건이 적용이 안 되니까 책임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 특수법인은 공인중개사가 한 명도 없어도 돼요. 중개업하려고 만든 법인이 아니니까. 그래서 특수법인은 요거 기억하시고, 한 가지 더, 모든 특수법인은 보험금이 얼마? 2천만 원 이상. 그렇게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특수법인 관련해서 특수법인 분사무소 책임자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 그리고 모든 특수법인 보험금 얼마? 2천만 원 이상. 그렇게 두 가지. 2번 개공은 그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한 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맞죠? 안에는 한 명이다. 안에 한 개, 한 명. 모든 개공이 그렇다고요. 법인인 개공도 관할구역 안에는 주된 사무소 한 개만. 개인은 어차피 사무소 한 개. 법인은 분사무소를 관할구역 외에 둘 수 있다고요. 3번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를 같은 시군구에 둘 수 없다. 맞죠? 분사무소를 주된 사무소 소지지 시군구 제외 다른 시군구에 둘 수 있는 거다. 자, 이 지역 요건은 특수법인도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지역 요건, 개수 요건은 특수법인 적용되니까 특수법인도 주된 사무소 소지지에 분사무소 못 두고 그리고 둘 때 한 개소만 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책임자 요건. 1번처럼 책임자 요건은 적용이 안 되니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되는 거고. 4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 주된 사무소 소지지를 권한하는 등록관청,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맞죠? 분사무소 관련 모든 일처리는 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예외가 없다는 얘기예요. 모든 일처리. 그래서 설치 신고도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분사무소 이전 신고도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또 분사무소 휴업 신고, 폐업 신고도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분사무소 인장 등록도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분사무소 관련 모든 일처리를 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5번. 그렇게 기네. 제가 이제 5번 지문 이제 현재 법률에 맞게 좀 바꿨어요. 자, 이게 법조문인데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공이 다른 개공에게 중개사무소 공동사용을 위해서 승낙서를 주는 방법으로 다른 개공과 중개사무소를 공동사용할 수 없다. 자, 업무정지인데 들어오라고 이렇게 승낙서 주는 거 안 된다. 업무정지는 후발적 공동사용이 안 되니까. 근데 다만부터는 업무정지 받기 전부터 공동사용하고 있었대요. 그건 상관이 없다고. 업무정지는 후발적 공동사용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틀린 거 찾는 거 1번이었고 쉬웠죠. 이거는. 공동사용 제한되는 거 좀만 더 볼게요. 업무정지는 후발적 공동사용이 안 된다. A가 업무정지인데 B가 들어가겠대. 등록신청으로 들어가고 이전 신고로 들어가고 법인이어서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고 안 된다. 업무정지 받은 사람 사무소에 나중에 못 들어간다. 그거를 법조문은 업무정지 받은 사람 입장에서 쓰고 있다. 업무정지가 다른 개공에게 들어오라고 승낙서를 주는 거. 그게 안 된다. 근데 이제 원래 공동 사용하다가 A가 업무정지면 B는 계속 사용해도 상관이 없는 거고. 업무정지는 후발적 공동 사용이 안 되는 거니까. 또 A가 업무정지인데 이사를 가서 다른 사무소에 못 들어간다. 들어가면 공동 사용이잖아. 작년에 나온 게 이거였죠. 34회 때 업무정지가 이사를 가서 다른 사무소에 못 들어간다. 들어가면 공동사용이니까. 이사를 못 간다는 게 아니에요. 일반 건물로 이사 갈 수는 있다. 다른 사무소로 못 들어간다. 그래서 결론. 업무정지는 후발적 공동사용이 안 된다. 여기까지. 송빠. 18회 때 문제고 옛날 문제인데 사례 문제고 좀 어려워요. A군에 중개사무소를 두고 있는 공인중개사인 개공 갑, 법인인 개공 을, 을법인 분사무소 책임자 병, 그리고 소공 정. 사람도 더럽게 많이 나오네. 옳은 것은
1번 갑, 공인중개사인 개공, 개인이에요. 갑은 B군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틀렸죠. 갑은 공인중개사인 개공, 개인. 개인이니까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틀렸고 2번 갑이 B군에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했어. 그러면 등록 취소될 수 있으며 3년 3천. 틀렸죠. 앞에는 맞는데 뒤에가 틀렸어요. 임시중개시설물은 1년 1천. 2가 있잖아요. 임시중개시설물은 1년 1천. 여기 2가 보이잖아. 임시중개시설물이니까 임등취. 그리고 1년 1천. 2가 보이니까 3년 3천 X. 3번 을이 법인인 개공 B군에 분사무소를 두고자 할 때 A군 군수에게 설치 신고하는 거죠.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게. 그리고 병 책임자의 자격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틀렸죠. 등록관청을 찾아왔으니까 등록관청 시장군수구청장 그때는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는다. 등록 신청할 때,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그리고 소공 고용 신고할 때 그 세 가지 경우에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등록관청이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한다. 지들끼리 확인하니까 우리가 굳이 낼 필요가 없다고요. 지금 A군 군수가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물어보면 된다고. 지들끼리 확인하니까 자격증 사본을 내는 거 아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을 법인인 개공 B군, C군, D군, 양군 서태지에서 거기에 각 분사무소 한 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맞죠? 개수 요건 동일 시군구에 한 개소 둘 수 있는 거예요. 한 개소 초과 금지가 한 개 둘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한 개소 초과 금지는 한 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꾸 이거 보고선 한 개소 초과 금지니까 빵개 아니냐 빵개. 아니 빵개면 우리가 이걸 왜 배워. 한 개를 두니까 배우는 거죠. 그래서 동일 시군구에 분사무소 한 개 둘 수 있다. 5번 병 책임자죠. 실무교육. 정은 소공이죠. 실무교육 받아야죠. 직무교육은 중개보조원이 받는 거잖아. 소공은 실무교육,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 시옷시옷, 지읒지읒. 각자 자기에게 맞는 교육을 받는 거다. 답은 4번. 옳은 거 찾는 거. 지역요건과 개수요건. 지역요건은 주된 사무소가 강남구에 있으면 강남구에는 못 둔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다른데 서초구에 이렇게 둘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개수요건은 서초구에 하나, 송파구에 하나, 마포구에 하나, 이렇게 종로구에 하나, 서초구에 두 개를 두겠대요. 안 된다. 동일시군구에 하나만. 한 개소 초과 금지. 자, 이 그림은 법인도 동일시군구의 사무소 한 개만 둬라. 그런 의미예요. 주된 사무소면 주된 사무소 한 개, 분사무소면 분사무소 한 개. 그렇게. 자, 지역요건과 개수요건은 특수법인도 적용이 돼서 특수법인도 주된 사무소 소지지에 못 두고요. 또 둘 때 한 개소만 둬야 돼. 근데 이제 특수법인 책임자 요건은 적용이 안 되니까 특수법인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 그렇게 했던 거. 근데 지역요건과 개수요건은 특수법인도 적용이 된다. 송파 21회 때 문제고 중개사무소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중개사무소 설치 기준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틀렸죠. 우리는 기준 그러면 대통령령. 공법은 기준 그러면 국장. 그건 공법. 우린 기준 대통령령. 우리가 더 높다. 어디 국장 따위가. 점수도 우리가 더 높을 거야. 본시험에서 점수도 우리가 더. 우린 기준 대통령령. 그런데 이제 정지부가 기준은요. 자격정지, 업무정지, 정지부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 다른 건 기준 그러면 대통령령. 설치 기준, 등록 기준, 과태료 부과 기준, 기준 그러면 대통령령. 정지부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 2번 공인중개사인 개공도 책임자를 두는 경우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틀렸죠.
공인중개사인 계공, 부칙상 계공, 개인들은 분사무소를 못 둔다. 분사무소는 법인만 둘 수 있다. 중개법인, 특수법인 이렇게 법인만 둘 수 있는 게 분사무소. 공인중개사인 계공은 개인들은 분사무소 안 된다. 3번 계공은 등록관청 허가를 받아 천막 등 임시중개시설물 설치할 수 있다. 틀렸죠. 불법이에요. 불법인데 허가를 해주겠어요? 미쳤어? 총 맞았어? 총 맞은 것처럼 말도 안 되지. 이런 거에 낚이면 안 된다. 4번 이 법 그리고 다른 법에 제한이 없는 경우 법인인 계공은 종별이 다른 계공과 공동으로 중개사무소를 사용할 수 있다. 맞죠? 답은 4번. 중개사무소 공동사용은 법인, 개인 같이 할 수 있어요. 법인이 주된 사무소를 개인이 공동 사용할 수도 있고 법인의 분사무소를 개인이 공동 사용할 수도 있고 분사무소는 법인만 둘 수 있죠. 분사무소는 법인만. 개인은 분사무소 설치가 안 됐고 근데 중개사무소 공동사용은 법인도 할 수 있고 개인도 할 수 있고 법인, 개인 같이 할 수도 있고 종별, 무관. 답은 4번. 5번 법인인 계공 분사무소에 한 명 이상이 중개보조원을 둬야 한다. 틀렸죠. 중개보조원은 고용인이고 고용인은 필수가 아니에요. 고용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분사무소, 주된 사무소 다 마찬가지예요. 주된 사무소도 고용인 없어도 돼요. 분사무소도 고용인 없어도 되고 분사무소에서 고용인이 없으면 책임자가 일하면 되잖아요. 주된 사무소는 대표자가 일을 하면 되고 그래서 고용인은 필수가 아니다. 법인이건 개인이건 고용인은 고용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답은 4번. 옳은 거 찾는 거였어. 답은 4번. 떴다방과 양다리를 비교해보면 떴다방은 자기 사무소를 두고 밖에 나가서 일하는 거죠. 이중사무소는 자기 사무소가 있는데 밖에 다른 건물 형태, 건물에서 계약서 쓰고 하다가 단속 뜨면 뜨는 거. 그래서 떴다방. 임시중개시설물은 자기 사무소가 있는데 밖에 천막, 파라솔 설치하고 거기서 계약서 쓰다가 단속 뜨면 뜨는 거. 그건 이제 자기 사무소가 있는데 밖에서 일하는 거예요. 밖에서. 떴다방 영업. 2가 들어가 있으니까 1년 1천이고 임등취예요. 등록 취소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양다리는요? 개념이 달라요. 양다리는 두 군데 걸쳐 있는 거잖아요. 이제 이중 등록은 여기서 개공, 저기서도 개공. 이중 소속은 여기서 개공, 딴 데 소공. 이런 식으로 두 군데 걸쳐서 양다리 걸쳐서 일하는 거. 1년 1천인 건 똑같아. 2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 사무소, 임시중개시설물 2가 들어가 있으니까 1년 1천. 근데 이제 양다리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은 절등취예요. 등록 취소 하이한다. 제재가 더 세. 양다리가 더 나쁜 거잖아. 양다리.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거 아니라 그랬잖아. 양다리 걸리면 다리 확 찢어버리는 거. 어서 양다리야. 양다리는 나쁜 거다. 제재가 더 세다. 절등취. 결론. 자기 짝꿍을 딱딱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중 사무소랑 임시중개시설이 짝꿍. 이중 등록이랑 이중 소속이 짝꿍이에요. 송빠 19회 때 문제고 중개사무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중개사무소 최소 면적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다. 맞죠? 중개사무소는 면적 제한이 없어요. 강의실은 면적 제한이 있죠. 교육하는 강의실은 50제곱미터 이상일 것. 중개사무소는 면적 제한이 없다. 2번 중개사무소 안에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을 게시한다. 틀렸죠? 답은 2번.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은 게시 의무가 없다. 근데 보통 중개사무소에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을 게시를 해놔요. 왜냐하면 있어 보여 이게. 금태 들고 있어서 되게 있어 보이니까 인테리어 차원으로 막 게시를 해놓는 거야. 게시 의무는 없다. 한 가지 더. 지도도 그렇죠. 지도도 중개사무소에 게시가 돼 있거든요. 그것도 그냥 걸어놓은 거예요. 의무가 아니라. 영업상 필요해서. 지도는 중국집에도 걸려있다고. 영업할 때 배달 나갈 때 필요하니까. 게시 의무는 없는 거다.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지도 이런 건 게시 의무가 없다. 3번
분사무소는 신고확인서 원본을 게시해야 돼요. 만약에 주된 사무소라면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이고 따로따로. 4번 소공이 있는 경우에 소공 자격증 원본 게시죠. 소공 자격증도 원본을 게시해야 돼요. 자, 게시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인데 누가? 개공. 이게 중요해. 소공 자격증 원본을 게시를 안 했는데 개공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게시 의무는 개공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공 자격증 원본을 게시하지 않아도 개공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소공이 아니라. 그리고 원본 게시는 3가지예요. 자격증 원본,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신고확인서 원본. 이렇게 3가지가 원본 게시. 사업자 등록증은요. 원본, 사본 말이 없어. 그냥 사업자 등록증 게시. 5번 개공이 사무소에 설치한 5개 간판에 개공 성명을 표기하지 않았어요. 성명 표기가 의무죠. 간판 설치는 의무가 아니에요. 간판을 설치했을 때 성명 표기가 의무. 또 간판에 연락처 표기도 의무가 아니에요. 간판에 뭐만? 성명 표기만 의무예요. 성명을 표기하지 않은 그 간판에 대해서 철거를 명할 수 있어요. 5번도 맞고. 자, 철거 명령을 불이행하면 그때 대집행할 수도 있는 거고. 틀린 거 찾는 거 답은 2번. 대집행을 조금 더 살펴볼게요. 대집행이 2번 나오는데 사무소 명칭 성명 표기 위반한 간판 일을 하고 있어요. 사무소 명칭 성명 표기가 잘못됐다고 일을 안 하고 있진 않다.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철거 명령이 있고 그래도 철거하지 않으면 그때 이제 대집행할 수 있어요. 철거 명령이 있다. 왜냐하면 갑자기 간판을 떼면 놀라잖아.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철거 명령을 하고 그래도 철거하지 않으면 대집행. 사무소 이전, 폐업신고 등록 취소는 일을 안 하고 있다. 사무소 이전은 이전 전 사무소에서 일을 안 하고 있잖아요. 간판 두고 이사를 간 거야. 폐업, 등록 취소도 일을 안 하는 거고. 그러면 지체 없이 내가 치워야 돼요. 내가 치워야 돼. 철거 명령은 안 나와요. 안 치우면 그냥 바로 대집행. 그러니까 대집행이 2번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철거 명령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없고. 그게 이제 일을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일을 하고 있으면 사람이 놀라니까 철거 명령을 하는 거고 일을 안 하고 있으면 놀랄 사람이 없으니까 바로 그냥 떼도 상관없는 거고. 됐나요? 자, 시험 문제는 이게 나와요. 개공 아닌 사람이 간판 걸고 불법으로 일을 하고 있어. 불법으로. 개공 아닌 사람이 중개사무소 간판을 걸고. 그러면 철거 명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시 질문. 이 사람은 개공 아닌 자, 이 사람 놀래요? 안 놀래요? 놀래. 더 깜짝 놀래. 아니, 불법으로 하다가 걸리면 더 놀래. 그러니까 철거 명령 있다. 이 사람도 놀래서 막 쓰러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일이 적법, 불법 그게 중요하지 않다. 일을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일을 하고 있으면 불법이라도 철거 명령이 있다. 송빠. 22회 문제고 사무소 명칭 성명 표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 사용해야 한다. 맞죠? 법인인 개공도 똑같아요. 법인인 개공도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 둘 중 하나 사용을 해야 한다. 공인중개사인 개공, 법인인 개공은 똑같다. 2번 법인인 개공 분사무소 옥상 간판이 분사무소 대표자 성명을 표기한다. 틀렸죠. 분사무소는 책임자 성명, 주된 사무소가 대표자, 분사무소는 책임자 따로따로. 그리고 분사무소에서 대표자랑 책임자 성명을 함께 표기한다. 그것도 X. 주된 사무소가 대표자, 분사무소가 책임자 따로따로. 2번 틀렸고 답은 2번. 3번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명칭 사용하면 1년 1천. 맞네요. 아닌 자 시리즈. 공인중개사 아닌 두 글자 1년 1천. 개공 아닌 자 시리즈 다 1년 1천. 공인중개사 아닌 개공 아닌 그러면 두 글자니까 1년 1천이다. 4번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개인인 개공. 누구예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개인인 개공은 부칙상 개공이에요. 부칙상 개공도 개인. 근데 자격증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개인인 개공이 부칙상 개공이다. 부칙상 개공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거 사용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맞는 거지. 부칙상 개공은 자격증은 없으니까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건 사용이 안 된다. 부동산 중개는 사용해야 한다.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사용이 안 되니까 부동산 중개는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5번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안 했대요. 공인중개사 명칭 사용할 수 있다. 시험 붙었잖아. 이 사람은 등록은 안 했대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대. 그래도 공인중개사 사용할 수 있다. 여러분과 처지가 달라. 그래서 카톡에 공인중개사 홍길동 이렇게 된다고. 우리도 빨리 시험 붙어서 하고 싶다고 이거. 틀린 거 찾는 거 답은 2번이었고. 사무소 명칭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둘 중 하나 사용해야 한다. 주의사항은 공인중개 사무소가 아니에요. 공인중개사 사무소예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법인인 개공 둘 중 하나 사용해야 한다. 공인중개사인 개공 둘 중 하나 사용해야 한다. 똑같아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둘 중 하나 사용해야 한다. 근데 부칙상 개공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사용이 안 되고 부동산 중개는 사용해야 한다. 근데 이제 등록하지 않은 공인중개사 장롱면허 시험 붙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대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다 사용이 안 돼요. 그냥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사용할 수 없다고. 공인중개사 하는 되는데 시험 붙는 순간에 공인중개사 된다. 카톡에다가 공인중개사 홍길동 된다고. 시험 붙었잖아. 빨리 하고 싶다니까. 그리고 간판에 성명 표기 의무죠. 간판 설치 의무 아니라 그랬어요. 연락처 표기도 의무 아니에요. 간판 설치도 의무 아니고. 간판 설치 안 해도 돼요. 간판 설치 안 하면 그냥 뭐 망하겠지 뭐 그냥. 간판을 설치했을 때 거기다 성명 표기하는 게 의무다. 성명 표기가. 연락처 표기 의무 아니다. 전화번호 다 적혀 있잖아. 근데 그냥 적어놓은 거다. 의무 아니다. 성명 표기가 의무다. 여기까지. 쏭빠. 18회 때 문제고 공인중개사 법령과 관련된 판례 내용 중 옳은 것은 1번 무등록으로 중개파는 자의 중개행위가 부동산 컨설팅 행위에 부수에서 이루어진 경우는 중개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렸죠. 컨설팅에 부수했어도 중개업이 된다. 요건만 갖추면. 무등록으로 중개업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이게 중개업이니까 무등록 중개업으로 3년 3천 처벌된다. 여기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2번 개공이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중개보수 명목으로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당자수표, 어음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자수표를 받았고 그 후에 부도 처리된 경우는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렸죠. 받는 순간에 금지행위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부도가 났다? 상관이 없어. 금지행위다. 돌려줘도 금지행위고 받는 순간에 금지행위다. 받았을 때는 부도가 안 났었잖아요. 그때 이미 금지행위가 된 거예요. 그럼 질문. 이미 부도가 난 걸 받은 거야. 아니, 그거는 금지행위가 아니죠. 이미 부도가 난 걸 받았잖아. 휴지를 받았잖아. 그럼 뭐야 그럼? 그건 등신이야. 그걸 왜 받아 부도가 난 거를. 자, 받았을 때가 기준이다. 3번 중간생략 등기 방법. 이게 이제 미등기 전매죠. 미등기 전매를 중개했는데 전매 차익이 안 남았대요. 상관없죠. 금지행위다. 전매 차익은 중요하지 않아요. 매매를 2번 한 게 중요하지. 매매 2번이면 등기도 2번에 라고 설명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매 차익이 안 남아도 미등기 전매를 중개하는 건 투기조장 행위, 금지행위다. 3번이 맞고 답은 3번. 4번 중개보조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혔어요. 그럼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개공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개공만. 틀렸죠. 중개보조원도 손해 입히면 돈 물어줘야 돼요.
중개보조원도 손해배상 책임, 행정형벌, 징역벌금 그런 건 받는 거예요. 중개보조원은 행정처분을 안 받는다. 취소정지. 중개보조원은 취소나 정지할 게 없어서 취소정지, 행정처분은 안 받지만 손해 입히면 배상 책임지는 거고요. 또 죄를 범하면 벌을 받는 거죠. 징역, 벌금 그런 건 받는 거라고.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 공인중개사가 실질적으로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기 명의로 공인중개사 업무를 시켰어요. 중개 업무를 시켰어. 그리고 자기가 몇 건은 했어. 일을. 그러면 자격증 대여가 아닌가요? 아니 자격증 대여죠. 틀렸어요. 실질적으로 판단해서 무자격자가 중개 업무를 했다 그러면 자격증 대여예요. 지금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 일을 했잖아요. 자격증 대여다. 그래서 5번도 틀렸고 답은 3번. 자, 요거 자격증 대여를 조금 더 볼게요. 판단 기준은 실질적으로 판단해요. 어떤 형식을 취했나 중요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그래서 무자격자가 중개 업무를 했다. 그럼 자격증 대여. 중개 업무를 안 했다. 그럼 자격증 대여는 아닌 거고. 그래서 이제 판례가 두 가지가 있는데 동업 판례예요. 공인중개사랑 무자격자랑 동업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무자격자가 중개 업무를 했다. 그러면 자격증 대여. 무자격자가 돈을 대고 그리고 경영에 관여하고 근데 중개 업무는 안 했대. 중개 업무는 안 했대. 그럼 자격증 대여는 아니다. 어렵나요? 뭐가 어려워? 그럼 질문. 무자격자가 중개 업무를 했나 안 했나 이거 어떻게 알아? 아, 이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출제위원이 써줘요. 일을 했으면 중개 업무 했다고 써주고요. 안 했으면 안 했다고 써줘요. 어렵지가 않다. 그래서 무자격자가 중개 업무를 했으면 자격증 대여. 안 했으면은 아닌 거고. 여기까지. 송파 22회 때 문제고 개공의 겸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른 법률 규정은 제외. 다른 법률 나오면 특수법인. 특수법인은 빼고 1번 모든 개공. 자, 모든 개공은 3명이에요. 법인인 개공, 공인중개사인 개공, 부칙상 개공. 모든 개공이 경영정보, 경영기법 제공, 경업할 수 있다. 맞아요. 답은 1번. 와 이거 어렵다. 답은 1번이에요. 모든 개공이 중개업부터 경영정보, 경영기법 제공까지는 할 수 있어요. 모든 개공이. 부칙상 개공도 중개업부터 경영정보, 경영기법 제공까지는 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개공이 중개업부터 경영정보, 경영기법 제공까지는 할 수 있는 거다. 근데 이제 모든 개공이 경매, 공매 관련 일을 할 수 있다. 그건 틀리는 거죠. 부칙상 개공은 경매, 공매 관련 일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2번은 틀린 거예요. 법인이 아닌 모든 개공 그러면 법인 빼고 2명 공인중개사인 개공, 부칙상 개공. 그럼 부칙상 개공이 법인에게 허용된 모든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그건 아니잖아. 경매, 공매 관련 일은 못하니까. 그래서 2번은 틀렸고요. 어렵네. 3번 법인인 개공, 부동산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 할 수 있는 거지 해야 한다. 그건 아니죠. 2분간 상경은 중개업과 겸업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야 한다. 이건 아니다. 중개업만 하고 나머지 안 해도 돼요. 아니면 중개업이랑 뭐 상담만 이렇게 해도 되고. 할 수 있는 거지 해야 한다. 이건 아닌 거다. 4번 법인인 개공, 도배 이사업을 경업할 수 있다. 안 되죠. 이사업 X, 도배업 X, 용역업 X, 용역이 제공 X. 직접 하는 거는 안 돼요. 용역이 알선, 소개, 알선만 할 수 있는 거다. 이사업, 도배업 못한다. 4번 틀렸고 4번이 제일 쉬웠어. 5번 공인중개사인 개공, 개인이에요. 개인. 단독주택 분양대행업 경업할 수 있죠. 개인들은 제한이 없으니까 할 수 있다. 그리고 주택 분양대행 할 수 있고요. 주택 분양대행업 할 수 있다고. 여기 업이 들어왔다고 X 이러면 안 된다고. 주택 분양대행 업무 되는 거고. 주택 분양대행 할 수 있으니까 주택 분양대행 업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주택 분양대행 업무도 할 수 있는 거고. 업이나 업무 때문에 X 이렇게 하지 말자. 그리고 지금은 공인중개사인 개공. 개인이니까 업무 범위 제한이 없는 거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옳은 거 답은 1번. 부칙상 개공은
이 두 가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최근까지도 이 두 가지만 계속 나오니까. 자, 부칙상 계공, 경매, 공매 관련 일은 못한다. 그래서 모든 계공이 경매, 공매 관련 일 할 수 있다. 그건 X. 근데 모든 계공이 중개업부터 경영정보, 경영기법 제공까지 할 수 있다. O, 그건 맞는 거고. 2번, 또 부칙상 계공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요 명칭을 사용할 수는 없는 거죠. 자격증은 없잖아. 그래서 모든 계공이 공인중개사 사무소 사용할 수 있다. 그럼 또 X. 부칙상 계공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사용이 안 되니까. 예? 부동산 중개는 사용해야 되는 거고. 공인중개사 사무소 사용은 안 되고. 모든 계공이 누구라고요? 법인인 계공, 공인중개사인 계공, 부칙상 계공. 그렇게 세 가지. 오늘은 여기까지. 쏭빠 21회 때 문제고 옳은 거, 틀린 거 바르게 표시한 것은 기억, 법인인 계공, 토지 분양대행 업무도 할 수 있다. 틀렸죠. 분양대행은 주택 그리고 상가에 대해서 토지 분양대행 못한다고. 기억은 X. 쉬웠고요. 니은 법인이 아닌 계공 그러면 개인, 공인중개사인 계공, 부칙상 계공. 개인. 개인은 부동산 개발에 관한 상담 할 수 있죠. 제한이 없으니까. 그리고 합의된 보수 받을 수 있는 거다. 상담하고 보수 받을 수 있다. 맞다. 개인은 업무 범위 제한이 없다. 공인중개사인 계공, 부칙상 계공은. 다만 부칙상 계공은 경매, 공매 관련 일을 못 하시는 거지. 근데 공인중개사인 계공은 경매, 공매 관련 일도 할 수 있는 거고. 예? 공인중개사인 계공, 부칙상 계공. 개인들은 업무 범위 제한이 없다. 상담 할 수 있는 거다. 디귿 계공이 중개보조원과 고용관계가 종료가 됐어요. 그건 지체 없이 신고해라. 틀렸죠. 10일 이내. 네.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까지.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10일 이내. 리을 계공 갑이 임차한 중개사무소를 계공을이 공동 사용하려고 해요. 중개사무소 공동 사용. 이제 갑사무소에 을이 들어갈 때 등록 신청 이전 신고로 들어갈 때 건물주 승낙서를 첨부해라. 틀렸죠. 건물 주인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다른 계공, 갑사무소니까 갑승낙서가 필요한 거다. 갑사무소에 들어가니까. 건물주 승낙서 X, 임대인 승낙서 X. 그래서 답은 1번이고 고용신고랑 고용관계 종료신고를 조금 더 볼게요. 자, 고용신고 업무 개시 전까지 하고 선교육, 후신고이유. 각자 자기에게 맞는 교육을 먼저 받게 하는 거야. 소공일 때는 실무교육, 시오시오. 중개보조는 직무교육, 지읒지읒. 교육을 먼저 받게 한 다음에 신고하는 거다.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하는 거. 선교육, 후신고고 주의사항은 고용신고도 사후신고다. 고용한 경우에 신고하니까 사후신고.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10일 이내.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까지.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10일 이내. 또 고용신고는 전자무소가 되고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규정이 없으니까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소공에 대한 고용신고할 때 자격증 4번을 안 낸다. 자격증 4번은 안 내는 이유까지 알고 있어야죠. 등록관청이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한다. 지들끼리 확인하니까 우리가 내는 게 아니다. 등록 신청할 때,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소공 고용 신고할 때 자격증 4번을 안 낸다. 안 내는 이유가 등록관청이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한다. 지들끼리 확인하니까 내는 게 아니다. 그리고 한국인은 신원조회를 해줘요. 근데 외국인은요? 외국인도 고용인 될 수 있어요. 작년에도 나왔죠. 외국인 중개보조원 될 수 있다. 고용인 될 수 있다. 근데 신원조회가 안 되니까 결격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돼. 그게 이제 아포스티유. 외국인만 내는 서류, 아포스티유. 결격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외국인은 내야 된다. 됐나요? 여기까지. 쏭빠 19회 때 문제고 자, 법인인 계공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고른 것은 다른 법률 나오면 특수법인은 빼고 이제 중개법인만 놓고 문제를 푸는 거죠. 기억, 상업용 건축물이 관리대행 할 수 있죠. 관리업은 안 되는데. 관리업 X, 말이 짧은 건 제껴야지. 근데 관리대행 이런 거 되는 거예요.
니은 주택저당채권이 발행 및 유통. 이게 뭐야 이거? 뭔지도 모르는데 듣보잡 안 된다.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 X. 디귿. 부동산 이용 개발에 관한 상담이니까 할 수 있죠. 상담. 부동산 이용업, 개발업은 못해요. 상담은 할 수 있는 거고. 리을. 간접 투자자산 운용업법상 부동산 펀드 조성. 야, 법도 그렇게 길다. 뭔지도 모르는데 듣보잡은 X, 듣보잡. 뭔지 알아야지. 이건 뭔지 알겠다. 펀드 조성 이런 거는. 그죠? 근데 이건 법에 안 나왔으니까 못하는 거지. 그 다음. 미음. 중개 의뢰인 의뢰에 따른 도배 이사업체의 소개, 용역이 알선, 소개 알선이니까 할 수 있죠. 용역이 제공은 안 돼도 직접 하는 거는 이사업 X, 도배업 X, 용역업 X, 용역이 제공 X, 소개 알선은 할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찾는 거. 답은 3번. 어렵지 않죠? 그리고 다시 정리해보면 법인만 제한이 있는 거죠. 법인 업무 중 2분간 상경한다. 법인 업무. 법인만 제한이 있으니까 중개업, 이사도배업체의 소개하는 거. 그래서 이사업 X, 도배업 X, 용역이 제공 X, 용역이 알선. 그리고 부는 분양대행. 분양대행은 주택 그리고 상가에 대해서 주택 분양대행 O, 상가 분양대행 O, 토지 분양대행 X, 주택용지 분양대행 X. 주택용지는 주택이 아니라 토지다. 분양대행은 주택 그리고 상가에 대해서만. 주의사항은 주택 분양대행 업 O. 업 때문에 X라고 하지 말라고. 주택 분양대행 업무 O. 주택 분양대행이 되니까 되는 거에다가 업이 붙건 업무가 붙건 상관이 없다. 이사업 도배업은 업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원래 안 되는 거야. 원래 안 되는 건 그냥 X. 되는 거는 업이 붙거나 업무가 붙어도 상관이 없다. 되는 거다. 그리고 관이 관리대행, 임대관리 등 관리대행이고, 자, 임대업 X, 관리업 X. 말이 짧은 거 제끼는 거. 임대업 X, 관리업 X. 임대관리 되죠? 네 글자. 관리대행 되는 거. 그래서 임대업 X, 관리업 X. 말이 짧은 건 제껴라. 건방지니까 말이 짧으면 X. 임대관리 O, 관리대행 O. 그리고 이제 혹시 모르니까 분양대행, 임대관리, 관리대행 얘네들은 대상물이 주택 상가만 돼요. 토지 안 되는 거야. 임대관리, 관리대행도 마찬가지라고요. 얘네들도 한 번씩은 시험에 나왔었어. 그래서 분양대행, 임대관리, 관리대행 이 세 가지는 대상물이 주택 그리고 상가만 된다. 그리고 이제 상담. 부동산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 상담업 되는 거죠. 그리고 경위 두 가지. 경영정보, 경영기법 제공. 누구를 대상으로? 개공. 개공을 대상으로 하는 거. 프랜차이즈업. 등록하지 않은 그냥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는 못하는 거다. 개공을 대상으로. 법인인 개공, 공인중개사인 개공, 부칙상 개공. 개공을 대상으로 하는 거. 등록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는 개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고. 그리고 경매, 공매 관련 일. 경매, 공매 관련 일은 누가 못한다? 부칙상 개공은 못한다. 자, 부칙상 개공도 여기 중개업부터 경영정보, 경영기법 제공까지 할 수 있다고요. 부칙상 개공도. 그래서 모든 개공이 중개업부터 경영정보, 경영기법 제공까지는 할 수 있다. O. 모든 개공이. 근데 모든 개공이 경매, 공매 관련 일 할 수 있다. 그거는 X. 부칙상 개공은 경매, 공매 관련 일은 못하니까. 여기까지. 쏨빠 20회 때 문제고요. 개공 겸업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공인중개사인 개공이에요. 개인들은 공인중개사법 그리고 다른 법에서 제한하지 않은 업무를 겸업할 수 있다. 그렇죠. 카페도 할 수 있어요. 개인들은. 이사업, 도배업, 임대업, 관리업 다 할 수 있고 중개사무소에서 커피숍도 같이 할 수 있어. 중개사법이나 다른 법에서 제한하지 않은 업무는 겸업할 수 있다. 개인들은 법인 업무 중 2분간 상경한다는 법인만 그런 거다. 2번 법인이 아닌 모든 개공 누구죠? 법인이 아니니까 공인중개사인 개공, 부칙상 개공. 그냥 모든 개공 그러면 법인인 개공, 공인중개사인 개공,
부칙상 개공. 법인이 아닌 모든 개공 그러면 공인중개사인 개공, 부칙상 개공. 경매 대상 부동산이 대리를 할 수 있나요? 매수 신청 대리? 부칙상 개공은 안 되잖아. 부칙상 개공은 경매, 공매 관련 일은 못한다.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할 수 있는데 부칙상 개공은 못한다고요. 경매, 공매 관련 일은 못한다. 답은 그래서 2번. 3번. 공인중개사인 개공, 이사업체를 소개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이사업도 할 수 있어요. 개인들은 제한이 없다. 공인중개사인 개공, 개인, 이사업, 도배업, 임대업, 관리업 할 수 있다. 소개하는 거 당연히 할 수 있다. 개인들. 그러니까 법인을 물어보나 개인 물어보나 잘 보셔야 돼. 자, 4번 지문은 제가 조금 바꿨어요. 좀 어렵게. 자, 공인중개사인 개공, 토지 분양 대행 할 수 있다. 이걸 X라 그러면 안 되죠.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개인들은 제한이 없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라고. 개인들은 토지 분양 대행 할 수 있는 거예요. 공인중개사인 개공이잖아. 이게 법인인 개공이면 안 되죠. 그러니까 누구를 물어보나 잘 봐야 된다고요. 개인을 물어보나 법인 물어보나. 4번 지문은 공인중개사인 개공, 토지 분양 대행 할 수 있다고. 제한이 없으니까. 개인들은. 이해되세요? 또 질문 많겠다 또 이거. 5번. 자, 법인인 개공, 겸업제한 위반하면 법인만 법인 업무 중 2분간 상경한다. 제한이 있죠. 위반하면 임등취, 등록 취소할 수 있다. 맞다. 그래서 틀린 거는 2번. 이렇게 하고. 이제 이 겸업제한에서 제일 어려운 게 이거예요. 경매 대상 대리할 때 이때만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이렇게 하죠. 경매 대상 대리할 때 법인인 개공, 공인중개사인 개공 이 둘은 경매 대상 대리할 때는 법원에 등록을 하고 해야 돼. 그게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경매 대상 대리할 때. 그럼 공매 대상은요? 등록 필요 없어요. 등록 필요 없는 건 그냥 해도 되는 거예요. 법인인 개공,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공매 대상은 등록 필요 없이 그냥 해도 된다. 그냥. 왜냐면 이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법원 가서 하는 거니까 공매 대상은 법원에서 하는 게 아니니까 등록이 필요 없다. 그냥 하면 된다. 주의사항은 경매 대상 권리분석 취득 할선하겠대. 대리가 아니라. 이때도 등록 필요 없다. 그냥 하면 된다. 등록이 필요 없는 건 그냥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누가? 법인인 개공,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부칙상 개공은 어차피 경매 관련 일을 못 하잖아. 경매 공매 관련 일을. 그러니까 이제 법인인 개공,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경매 대상 대리할 때 이때는 등록을 해라. 매수신청 대리 등록. 경매 대상 대리 입찰 서면 대신 써주는 거 그거 할 때만. 공매 대상 등록 필요 없다. 그리고 경매 대상인데 권리분석 취득할선이다. 등록 필요 없다. 됐나요? 오, 여기까지. 쏨빠 23회 때 문제고 개공의 고용인이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소공 고용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그 소공이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맞죠? 그래서 자격증 사본을 안 내잖아. 세 가지 경우 등록 신청할 때,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지금처럼 소공 고용 신고할 때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쥐들끼리 확인하니까. 등록관청이 시도지사에게 물어보니까. 우리가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세 가지 경우에. 그러니까 누구를 찾아갔을 때 안 내는 거다? 등록관청. 등록관청을 찾아가면 자격증 사본을 안 내는 거다. 등록관청이 시도지사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지들끼리 확인하니까. 근데 이제 국장을 찾아갔대요. 그럼 내야 되는 거야. 등록관청을 찾아갔을 때만 자격증 사본을 안 내는 거다. 1번 맞고 2번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하는 거 맞죠? 신고 기한이 업무 개시 전까지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사전 신고는 아니라고. 사후 신고라고요. 고용한 경우에 신고하잖아. 사후 신고다. 업무 개시 전까지. 이거는 신고 기한이 그렇다는 거다. 그 다음 3번 소공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 행위로 본다. 모든 행위가 아니라 업무상 행위, 그리고 추정한다가 아니라 본다. 잘 돼 있죠? 맞고 모든 행위 X,
추정한다 X. 업무상 행위를 계공행위로 본다. 소공이건 중개보조원이건 고용인 업무상 행위를 계공행위로 본다. 이렇게 돼 있고. 4번. 소공을 고용한 경우에 소공 자격증 4번을 게시한다. 가 아니라 원본 게시. 답은 4번. 소공 자격증도 원본 게시해야 돼요. 계공 본인 것도 원본, 소공 것도 원본. 4번 게시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누가? 계공이. 게시 의무는 계공에게만 적용되니까 위반하면 계공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소공 자격증 원본을 게시 안 했대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누가? 계공이. 소공이 아니라 계공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5번. 중개보조원과 고용관계가 종료가 됐어요. 종료한 경우에 종료일부터 10일 이내 신고하는 거. 맞죠?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10일.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까지. 둘 다 사후신고예요. 종료한 경우에 신고하는 사후신고, 고용한 경우에 신고하는 사후신고다. 신고 기한이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까지,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10일 이내. 게시 의무를 조금 더 볼게요. 자, 원본 게시라고 되어 있는 것만 원본 게시예요.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자격증도 원본, 소공 자격증도 아까 원본 게시였고, 그리고 이제 분사무소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이 없으니까 신고 확인서 원본 게시고, 주된 사무소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분사무소는 신고 확인서 원본. 이렇게 세 가지만 원본 게시예요. 다른 건 원본이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보증설정 증명서류, 요일 및 한도액표, 사업자 등록증도 그냥 게시. 원본 4번 말은 없다. 이렇게 5가지 게시 의무가 있는 거고, 한 가지라도 안 걸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누가? 계공이. 계공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게시 의무가 없는 거.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게시 의무가 없고요. 지도도 게시 의무가 없다. 얘네들. 보통 사무소에 걸려 있는데 그냥 걸어 놓은 거다. 게시 의무는 없다. 여기까지. 송빠. 22회 때 문제고, 고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계공이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고용일부터 10일 이내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틀렸죠.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죠. 신고 기한이 틀렸고. 2번. 중개보조원이 모든 행위는 그를 고용한 계공행위로 본다. 모든 행위가 아니라 업무상 행위만. 2번도 틀렸고. 모든 행위 X. 업무상 행위. 3번. 중개보조원과 고용관계를 종료하려고 하는 때 사전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고용관계 종료신고 사전신고인가요? 아니요. 사후신고예요. 종료한 경우에 신고하잖아요. 종료한 경우 10일 이내 신고하는 사후신고다. 고용신고도 고용한 경우에 하는 사후신고고, 고용관계 종료신고도 종료한 경우에 하는 사후신고다. 4번.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결격사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교육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맞죠? 답은 4번. 결격사유 있으면 중개보조원도 못하니까 고용신고 받으면 결격사유 있나 없나 확인하는 거고요. 그리고 교육받았나도 확인을 해야 돼요. 소공은 실무교육,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 그래서 선교육, 후신고잖아. 교육을 먼저 받은 다음에 신고하는 거예요. 신고받은 등록관청에서 교육받았나 확인하는 거고. 소공은 실무교육, 중개보조는 직무교육. 이렇게. 그래서 4번이 맞고. 5번. 소공은 중개행위에 사용한 인장으로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장.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장이 인감도장이에요. 인감도장을 등록해야 한다. 틀렸죠? 소공은 개인이니까 아무거나 등록할 수 있어요. 자기 이름 나와 있는 거 아무거나 도장 크기만 맞으면 되고,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 개인은 아무거나 등록할 수 있다. 그래서 옳은 거 정답은 4번. 사전신고와 사후신고를 구분을 해볼게요. 어렵지 않아요. 하고자 그러면 사전이고요. 한 그러면 사후. 이걸로만 딱 구분을 하는 거예요. 사무소 이전 한 날부터 10일 이내 신고한대요. 이전 한 날부터. 사후신고. 이전 한.
고용한 경우 업무 개시 전까지 고용신고, 사후신고. 고용한. 고용관계 종료신고도 종료한 경우에 신고하니까 사후신고고. 3개월 초과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휴업신고. 휴업을 하고자 사전신고. 폐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폐업신고. 사전신고. 하고자 하니까.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재개신고. 사전신고. 하고자 하니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변경신고. 사전신고. 하고자 하니까. 어렵나요? 아니 뭐가 어려워. 하고자 그러면 사전, 한 그러면 사후. 그리고 중개사법에 사전신고는 요 4가지밖에 없어요. 휴업, 폐업, 재개, 변경. 중개사법에는. 그래서 휴업, 폐업, 재개, 변경 요 4가지만 사전신고. 다른 건 다 사후신고. 오늘 여기까지. 송빠. 20회 때 문제고 계공갑, 소공을. 소공을이 사적인 일로 병과 단둘이 다투다가 폭행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폭행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요 밑에 적어놔. 개패드 팸. 아우 개패드 팬 거야. 웬만하면 폭행이면 이거 벌금일 텐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면 정말 반 죽여놓은 거야 그냥 거의. 업무상 행위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소공을이 이 폭행에 대해서 계공갑은 책임이 없는 거죠. 업무상 행위가 아니니까. 1번 갑은 을이 병에 가한 손해. 이거 전문용어로 뭐라고 부르죠? 깽값. 깽값 물어주는 거 아니지. 업무상 행위가 아니니까 갑은 민사 책임 없다. 을만 깽값 물어주는 거죠. 이거 업무상 행위가 아닌데. 2번 을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므로 을의 자격은 당연히 취소가 된다. 그것도 아니죠. X. 폭행죄로 징역 선고다. 아니면 폭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다. 자격 취소 아니다. 그래서 펠놈들은 그냥 자신있게 패세요 그냥. 내 자격증은 그래도 안전해. 펠놈들은 패자. 자격 취소가 되는 건 자취는 부양지역이 산다. 그리고 조폭이 사문서 위조에서 행사하면 사기 횡령 배입니다. 이렇게 자격 취소가 되는 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자취는 부양지역이 산다. 조폭이 범죄단체를 조직한 거, 사문서 위조, 그리고 위조도 있고 행사도 따로 있다 그랬어요. 사문서 위조, 행사하는 거, 사기 횡령 배입니다. 요게 이제 형법 위반이지만 자격 취소가 되는 거죠. 형법 위반이지만. 근데 이제 폭행죄로 징역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자격 취소 아니에요. 여기 없잖아요. 자취는 부양지역이 산다. 여기 없고 조폭이 사무소 위조에서 행사하면 사기 횡령 배입니다. 여기 없으니까 자격 취소 아닌 거다. 그 다음 3번 을은 다른 계공 중개 보조원이 될 자격이 없다. 이거 어렵다. 자, 중개 보조원이 될 자격이 없다. 무슨 말일까? 결격사유다. 맞아요. 답은 3번. 등록 결격사유를 제가 넓게 이해하라고 했잖아요. 등록 결격사유는 중개 보조원도 못하게 하는 거. 집행유예 기간 플러스 2년간 결격사유잖아요. 얘는 집행유예 지금 3년이니까 5년간 결격사유예요. 그리고 유예기간 중에 있으니까 결격사유. 결격사유니까 중개 보조원 될 수가 없다고. 답은 3번.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답을 고르기가 조금 힘들어. 4번 을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았으므로 갑, 계공, 등록은 취소가 된다. 아니라고. 행정상 책임 없다고. 업무상 행위가 아니니까. 5번 갑은 양벌 규정으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아니라고. 형사 책임도 없다고. 민사, 형사, 행정상 책임 없다. 왜? 업무상 행위가 아니니까. 답은 3번. 집행유예 기간 플러스 2년간 결격사유다. 결격사유니까 중개보조원 될 수가 없는 거다. 집행유예는요. 집행유예 기간 플러스 2년간 결격사유죠. 등록 결격사유 우리가 줄여서 그냥 결격사유 이렇게 부르고 집행유예 기간만이었다가 2년 더 늘려준 거죠. 왜냐하면 나쁜 놈이어서 집행유예는 감옥에 안 가지만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러면 앞에 있는 징역 1년은 의미가 없다고요. 감옥에 안 간다. 무시. 집행유예 기간에다가 2년을 더해서 4년간 결격사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그러면요. 앞에 있는 징역 1년은 의미가 없어. 집행유예는 감옥에 안 가는 거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징역 1년 이건 의미가 없다고. 집행유예 기간 3년인데 2년을 더해서 5년간 결격사유. 집행유예 기간 플러스 2년간 결격사유. 자, 집행유예는 감옥에 안 가는 거다. 근데 나쁜 놈이다. 집행유예는. 징역 금고 집행유예는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징역 금고는 감옥에 가니까 당연히 나쁜 놈이고 집행유예 감옥에 안 가지만 나쁜 놈이다. 그래서 법도 다른 법 위반도 상관이 없어요. 아까 폭행죄로 집행유예 결격 사유예요. 이 법이건 다른 법이건 상관없고요. 결격 기간도 늘렸다고. 원래는 집행유예 기간만 결격 사유인데 집행유예 기간 플러스 2년간으로 결격 기간도 늘렸다. 왜? 나쁜 놈이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쏭빠. 19회 때 문제고 개공이 인장 등록 및 고용인이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중개 보조원과의 고용관계 종료는 고용계약의 법리에 따르므로 등록관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틀렸죠. 고용관계 종료 신고해야죠. 종료한 경우 10일 이내. 고용신고는 고용한 경우 업무 개시 전까지.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종료한 경우 10일 이내 신고해야 된다. 2번 소공이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 그를 고용한 개공은 법적 책임이 없다. 틀렸죠.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 개공 책임 있죠. 모든 행위가 아니라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 개공은 민사, 형사, 행정상 책임 세 가지 책임이 있다. 민사는 손해배상, 민사. 요거는 무과실 책임.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돈 물어주고 구상권 행사하는 거 무과실 책임. 그 다음 형사는 벌금, 양벌 규정. 형사. 양벌 규정으로 징역은 안 따오고 벌금은 따오고. 그래서 벌금형을 선고받는데 무과실이면 벌금 안 받는다. 면책 규정이 있죠. 형사에만. 징역은 안 받고 양벌 규정 벌금만 따오니까 벌금도 무과실이면 안 받게 되고. 아까 민사는 무과실 책임. 잘못이 없어도 돈 물어주라고. 그리고 이제 구상권 행사하면 되는 거고. 형사, 벌금은 구상권이 인정이 안 되니까 무과실이면 아예 벌금 선고를 그냥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행정상 책임, 행정 처분 받는 거, 개공, 고용인 잘못으로 절등치, 임등치, 업무정지, 행정 처분 받는다. 이것도 무과실 책임이에요. 행정상 책임도. 무과실이어도 절등치, 임등치, 업무정지 받는 거라고. 그러니까 면책 규정, 형사만 있다. 무과실이면 벌금 안 받는다. 형사만. 민사, 무과실 책임. 행정 처분 받는 거, 행정상 책임도 무과실 책임. 3번 개공은 소공을 고용한 때 고용일부터 30일 이내 신고하는 거 틀렸죠. 업무 개시 전까지.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까지.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10일 이내. 4번 소공은 중개인이 사용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틀렸죠. 소공은 중개 업무를 하니까 인장 등록 의무가 있어요. 인장 등록 해야 된다. 개공, 소공, 인장 등록 의무가 있다. 중개 보조원은 하는 거 아니죠. 쓸데가 없잖아. 중개 보조원은 인장 등록하는 게 아니라 인장을 소재, 청소하는 거야. 인주 낀 거 빼주고 이렇게 보조 업무만 하는 사람이니까 인장 등록하는 게 아니라 인주 낀 거 빼주는 그 소재, 청소하라고 인장을. 5번 인장 변경 등록은 빨리빨리 7일. 답은 5번. 작년에도 34회 때도 정답이었죠. 인장 변경 등록 빨리빨리 7일. 그래서 7일짜리 이 세 가지는 외워야 된다. 인장 변경 등록 7일. 빨리 갔다 와서 찍어야 되니까 빨리빨리 7일. 취소가 되면 증 반납하는 거. 자격 취소, 자격증 반납, 등록 취소, 등록증 반납. 빨리빨리 7일. 전속중개계약도 거래가 빨리 해야 되니까 정보공개 빨리빨리 7일. 인장 변경 등록 빨리빨리 7일. 빨리 갔다 와서 그걸 찍어야 되니까 빨리빨리 7일. 취소가 되면 증 반납도 빨리빨리 7일. 전속중개계약 정보공개도 빨리빨리 7일. 외울 거는 외우자. 오늘은 여기까지. 송빠. 18회 때 문제고요. 중개사무소 명칭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번 개공 A는
사무소 명칭을 행복부동산중개라고 하였다. 맞죠? 부동산 중개는 모든 계공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계공 A가 법인인 계공이건 공인중개사인 계공이건 부칙상 계공이건 상관없어요. 모든 계공이 부동산 중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1번은 맞고, 2번 시도지사는 사무소 명칭을 잘못 사용한 계공 B 사무소 간판에 대해서 철거를 명하였다. 틀렸죠. 답은 2번. 등록관청이 하는 거지. 철거 명령은. 시도지사는 서울특별시장, 경기도지사, 높은 사람. 대권에 나오고 막 그런 높은 사람인데 야 간판 치워. 그건 아니지. 그건 너무 없어 보이지. 가오상하게 그건 아니다. 그래서 등록관청이 하는 거지. 시도지사 X. 국장으로 나온 적도 있어요. 국장 X. 철거명령 등록관청이 하는 거다. 답은 2번. 3번 공인중개사인 계공 C는 사무소 명칭을 행운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했다. 요거는 괜찮죠. 맞고,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공인중개사인 계공 그리고 법인인 계공 이 둘은 이걸 사용할 수 있어요. 지금 공인중개사인 계공이니까 괜찮은 거야. 법인인 계공이어도 괜찮아요. 만약에 3번 지문이 부칙상 계공이다 그러면 틀리는 건데, 부칙상 계공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사용이 안 되니까 3번 맞는 거고, 공인중개사인 계공, 공인중개사 사무소 사용할 수 있는 거다. 4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를 받은 중개법인이 분사무소 책임자 D. 자, 분사무소니까 분사무소 책임자가 간판에 성명 표기해야죠. 분사무소는 분사무소 책임자 성명. 맞다. 만약에 이게 주된 사무소라면 대표자 성명 따로따로. 분사무소는 책임자 성명, 주된 사무소는 대표자 성명 따로따로. 분사무소에서 대표자랑 책임자 성명을 함께 표기한다. X. 그런 거 아니다. 따로따로. 자, 5번 지문. 이 문제가 나왔을 때 5번을 답을 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5번 계공 아닌 2. 부동산 중개와 유사한 명칭 사용하면 안 되죠? 부동산 중개도 안 되고 이거와 유사한 명칭도 안 되고 사용하면 1년 1천 아닌자 시리즈 아닌 두 글자 1년 1천 그래서 100만원 벌금에 처해졌다. 맞아요. 아닌 두 글자 1년 1천 그래서 징역이면 1년 이하 벌금이면 1천만원 이하 상한선이에요. 1년 1천이 그래서 벌금 1천만원 상한선 안 넘었잖아. 1천만원 한도 내에서 100만원 벌금 선고받은 거예요. 가능하잖아요. 사례 문제에서는 상한선을 넘지 않으면 맞는 거다. 지금 이게 사례 문제였다. 1년 1천에서 벌금은 1천만원 이하 100만원 벌금 선고 가능하다. 맞는 거고 답은 2번. 그러니까 2번 찍고 그냥 끝냈어야 되는 거야. 더 읽었으면은 낚일 수가 있는 거지. 사례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요. 상한선을 넘지 않으면 맞는 거예요. 그럼 상한선을 넘으면 틀리는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다 상한선이에요. 100만원 이하 그러면 100만원이 상한선이에요. 1년 1천 그러면 징역이면 1년, 벌금이면 1000만원이 상한선. 그러니까 상한선을 안 넘으면 맞는 거다. 정지는 6개월이 상한선인 거고 정지는 자격정지나 업무정지는 6개월. 최장 길면 6개월이니까. 그럼 보세요. 이제 3개월 초과 휴업신고하지 않아서 휴업신고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그래서 20만원 과태료 부과받았다. 맞죠? 100만원 이하여서 20만원 과태료 받을 수 있잖아요. 가능하다. 근데 3개월 초과 휴업신고하지 않아서 200만원 과태료 부과받았대. 이건 틀렸죠. 불가능하잖아. 100만원 이하인데 200만원은 불가능하다. 상한선 넘으면 틀린 거고. 이건 뭐예요? 이거는 보이스피싱. 관공서 사칭에서 보이스피싱 하는 거. 자격증 되어 양도되어 1년 1천이죠. 그래서 징역 6개월 선고받았대요. 가능하죠. 징역 1년이 상한선인데 6개월 징역 가능하다고요. 상한선을 안 넘었잖아. 자격증 대여에서 1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가능하죠. 왜냐면 1년 1천에서 벌금이면 1000만원이 상한선인데 1000만원 이하에서 100만원 벌금 가능하잖아요. 사례 문제에서는 상한선을 넘지 않으면 맞는 거다. 오늘은 여기까지. 송빠.